사암침 소부혈 태백혈의 운용.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제 개인의 임상 경험에서 한의원에 내원하는 대부분의 환자가 근골격계 질환 환자라고 해도 과연이 아닙니다. 근골격계 환자를 잘 치료하여 환자의 신뢰를 얻게 되면 내과질환 관련 증상도 치료할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서 내과 치료를 거쳐 비만 환자의 다이어트 치료까지도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미용침으로 치료가 이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질환 환자 치료가 임상에서 가장 기본이고 중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암침법에서 근골격계 질환 대표적인 치료혈, 소부혈과 태백혈에 대한 취약 요약 정리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암침 수소음 심경의 화열 소부혈의 운용. 사암침 소부혈은 전신관절통 이심혈 원인인 경우 증상이 급성, 신병인 경우는 수소음, 심경의 화열인 소부혈을 사하여 치료를 합니다. 만약 구병이면 심혈이 있어도 무력증으로 보고 수지 저림 관절 증상의 소부를 보하여 치료를 합니다. 정격 승격 보산의 개념은 딱 나눠지는 게 아니고 병의 경과 시간상의 차이일 뿐입니다. 전신관절이나 류머티즘 관절에도 소부혈의 치료 효과가 탁월합니다. 손가락, 무릎, 류머티스, 퇴행성 관절 가리지 않고 심장열이나 화로 인해 온 거라면 다른 침 2030개 꽂는 것보다 소부혈 하나가 더 좋습니다. 사암침 족태음 비경 토열 태백혈. 전신관절통이 족태음 비경의 습토가 관절을 변형시켜 뼈에 이상이 생기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습 관절 변형 상골, 퇴행성 관절염, 당뇨 등이 모두 토곡수로 기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치료는 비토의 습을 제거시켜 토곡수를 못하게 하여 치료를 합니다. 무릎이건 척추건 손가락이건 모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족태음 비경의 토열 태백혈은 범위가 소부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습니다. 비경이 사지를 관장하기 때문에 팔, 다리 이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환자의 근골격계 증상이 다음과 같다면 족태음 비경의 태백혈에 사하여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습과 관련된 증상, 토곡수와 관련된 증상,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려고 할 때 생기는 관절통, 날씨 영향받는 사람, 비만인 사람, 상아지 무력, 신중어, 팔다리 힘없고 무거운 증상, 게으르고 눕기를 좋아하는 사람, 관절 변형, 심장 열증이 있는 사람, 실증이 있는 사람, 태백혈을 사하여 치료하는 경우는 척추뿐 아니라 류마토이드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전신의 관절, 뼈에 좋은 치료혈입니다. 다음은 경희대 연구 논문 A Study on ACU Point SP3인 삼행유펑크처 메서드 사암도 인침법에서 태백혈의 운용에 대한 연구 인용 내용입니다. 태백혈은 족태음 비경의 원혈로 원혈은 장부 경락의 원기가 지나고 머무는 부위로서 특히 장병을 치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장육부를 다스리는 것과 오수혈과 원혈을 활용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조선 초기의 의방유취 조선 중기의 동의보감 및 구경헌방에서 언급된 바 있는데 이 또한 조선시대의 침고의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형성된 사암침법에서 태백혈이 중요하게 운용됨을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암도 인침법에서는 기존 문헌에서 언급한 태백혈의 주치 병증 이외에도 독특하고도 다양한 병증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기존에 알려진 태백혈 특성에만 구애되지 않고 오수혈의 오행 속성을 바탕으로 타 혈위와 상승 효과를 도모하며 임상 적응증을 폭넓고 다양하게 확장하려는 사암침법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암침법의 독창적인 이론을 기반으로 하여 당시 경험에 바탕한 임상적 가치를 더하기 위한 시도로 여겨지며 이론과 실용적 경험을 임상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극대화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침구경험방에서 보여주었던 조선 중기 한국 침법의 창의성과도 부합한다 할 수 있습니다. 사암침 족태음 비경의 토혈인 태백혈사에 대한 개인 임상 경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몇 년 전 아내와 함께 휴가차 베트남에 있는 처가집 친척들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베트남에 가서 처가집 친척들을 방문하면서 집사람의 조카 집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의 조카의 남편은 인도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람의 조카의 남편은 자상하고 남을 돕기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의사로 일한다는 것을 알고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인도 할아버지를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여 항상 침을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휴가 중이라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 조카의 남편의 오토바이 뒤에 타고 인도 할아버지가 사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베트남에 사시는 인도 할아버지는 인도 종교를 믿는 분으로서 항상 무릎을 굽혀서 절을 하기 때문에 무릎이 아파서 잘 걷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슬통에서 소부사는 심장 증상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 사용합니다. 댕기면서 살이 빠지면 간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힘이 없으면서 살이 마르면 비병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무릎을 구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족태음 비경의 태백혈을 자침한 후 환자에게 걸어보라고 하였습니다. 환자가 즉시로 통증이 사라지고 걸을 수 있다며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인도 할머니도 자신도 무릎 통증이 있으니 자신도 치료를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도 할머니도 같은 방식으로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두 인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침치료가 큰 도움이 되어 너무 기뻐서 저를 신이 보내주신 사람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무척 고마워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사암침 태백사의 효과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